자, 이번 시간은 대기오염 물질의 정의 및 분류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시 알아야 될 내용들은 어떠한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공무원 문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함정을 잘 팔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러한 사전적인 정의, 어떻게 보면 법적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법적 정의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대기와 관련된 법적 단어 정의 좀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의라고 쓰긴 했지만 이 모든 내용들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우리가 이루게 되는 모든 기준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준 정의에서는 각각의 항목들은 누구의 령으로서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정의 내에서 다루고자 하는 모든 물질의 종류의 기준은 우리의 가장 대표 환경부령으로 하고 있다는 점 미리 기억을 해두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여기도 환경부령, 여기 대기감시 물질도 환경부령, 대기오염 물질의 종류도 환경부령,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도 마찬가지 쭉 나와 있죠. 모든 물질의 종류는 환경부령으로 지정을 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를 보시게 된다면 대기오염 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 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것을 이야기를 한다. 이때 대기오염 물질은 50가지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 모든 물질을 여러분들이 외울 수는 없습니다. 단순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대기오염 물질이란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은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우리 봄철만 되면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도 대기를 뿌옇게 만들죠. 이처럼 눈에 보이는 물질, 입자상 물질,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 가스상 물질 모두 다 원인 물질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류들을 환경부령으로 지정했다. 요 환경부령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해성 대기감시 물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중 심사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끼칠 수가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 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역시나 환경부령으로 지정을 하였다. 환경부령으로 지정한 물질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점은 바로 밑에입니다. 바로 3번. 너무 중요하겠죠? 자,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이란 지구온난화 등의 생태계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기체상 물질로서 온실가스와 환경부령으로 정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기후 생태계 변화 물질은 온실가스, 환경부령으로 정한 것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온실가스는 6가지가 있습니다. 환경부령으로 정한 것 2가지가 있어요. 총 8가지가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로 먼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로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된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들은 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가 있다라는 것. 즉, 염화불화탄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CFC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수소염화불화탄소라는 건 HCFC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바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후생태계 변화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온실가스라는 건 무엇일까요? 온실가스 바로 하단에 나옵니다. 연결해서 같이 알아두시는 게 이해가 조금 더 빠를 수가 있겠죠. 자, 온실가스라고 하는 것은 밑에 나와 있듯이 잘 안 보이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해서 온실,
즉 이때 온실가스라는 것 자체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가스는 가스인데 왜 이름에 온실이 들어가 있을까요? 영어로서는 이러한 온실가스에 의한 효과를 온실효과라고 해서 greenhouse impact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온실은 식물 등 화초, 여러 가지 온도에 영향을 받는 식물들을 키우기 위해 난방시설을 갖춘 것을 우리는 온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겨울철에는 식물이 생육하기엔 너무 어려운 온도 조건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이 겨울철에도 항상 식물 생육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온도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만든 실내 공간을 온실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온실 효과는 말 그대로 이거예요. 온실처럼 지붕의 돔 내부는 따뜻합니다. 이 돔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온실가스예요. 그 이 온실가스 내부 어떻게 보게 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되겠죠. 이 공간 안은 온실처럼 따뜻하게 유지가 돼요. 좋은 거 아니에요? 얘기할 수 있지만 갑작스럽게 자연적인 변화를 인간에 의해서 다른 요인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면 그게 아무리 따뜻한다 한들 좋지 않습니다. 겨울에도 따뜻하다? 여름에는 더욱더 뜨거워지겠죠. 지금처럼 갑작스러운 뜨거운 기온 그리고 갑작스러운 날씨의 변화 최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마가 미친 듯이 왔잖아요.